인수위 없이 곧바로 국정을 시작하느라고 여러 가지 혼선들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우선 중동 상황이 매우 위급합니다. 이 불확실성 확대 때문에 경제 상황, 특히 외환, 금융, 자본 시장이 상당히 많이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들을 최대한 찾아내서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확장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지금 물가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고통이 큰데 유가 인상과 연동돼서 물가 불안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부당한 대책들을 충분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 사태가 급격히 평화 상태로 전환되면서 유가 시장도 안정을 되찾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로서는 정말 국제 유가 불안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었죠. 어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중동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뾰족한 수가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극적으로 하루 만에 이렇게 중동의 휴전이 확인이 되면서 일단 유가도 급격히 다시 또 안정을 되찾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경제 상황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보는데 어제 저녁 때부터 이제 유가가 급락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더라고요.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조만간 휴전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글로벌 유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준점으로 삼는 브렌트유가 7% 넘게 하락세를 좀 나타내면서 일주일 내 최저치를 이제 기록했기 때문에 일주일간의 해프닝이었다. 정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나라 같은 천수답으로 원유를 수입해 올 수밖에 없는 국가 입장에서 본다면 유가가 올라가는 것이 그대로 100% 이제 우리 경제에 흡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유가가 내려온 것이 우리 경제라든지 세계 경제에 있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휴전을 발표하기 전부터 유가는 먼저 눈치채고 떨어지기 시작한 거네요. 네, 선반영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이제 대통령이 발표하기 이전만 하더라도 역시 자산 시장은 그런 것들이 빠르게 반영되고 있다라는 것이 또 한 번 증명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약속 대련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복 공격을 이란이 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미리 알려주고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미리 준비를 하고 이런 것들을 유가 시장에서는 이미 다 저런 식으로 하다가 금방 완화가 되겠구나 예측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들 이제 본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2주간의 시간을 주겠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이제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벙커스러스라는 것을 처음 쓰면서 세계 경제가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란 입장에서는 한 대 맞았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 대련이라도 이렇게 하고 끝냈다라는 점이 상당히 다행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제일 걱정했던 게 국제 기름값이었죠. 국제 유가였는데 유가가 빠르게 안정세를 되찾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걱정했던 게 또 있었죠. 원달러 환율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그 흐름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금융시장이었죠. 중동발 이 불확실성 때문에 코스피가 한때는 3,000선을 굳건하게 유지하는 것 같았는데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3,000 뚫고 기분 좋은 분위기에서 중동에서 전쟁 소식 들으면서 이거 불안한데 했었는데 이것도 또 잘 됐네요. 그 전쟁 가지고 저도 이제 그렇게 표현을 좀 합니다. 이게 잘 됐다라고 표현하게 되면 좀 쑥스러운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멀리 가려면 잠깐 쉬었다 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000선에서 공교롭게 이것이 전쟁이 좀 발발하면서 쉬어가는 빌미를 좀 주긴 했고요.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빠르게 해소됐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자산시장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환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1,400원을 안 넘으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내성을 좀 키웠다라는 인식들이 있었는데 환율이 지금 1,360원대로 빠르게 지금 워낙 강세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화가 강세의 조건이 된다라면 외국 투자자들이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지금 미국 이제 여기에 잠재돼 있던 뉴스이긴 합니다만 미국 연준이 7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라면 달러가 약세가 되고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가 된다라면 1,460원대 내지 1,360원 내지 1,350원대의 원화 강세가 이루어지고 이 또한 자산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굉장히 경제가 살아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갑자기 저렇게 중동 전쟁 터지면서 우리가 불안에 떨어야 했는데 일단 이게 해소가 됐어요. 이 분위기 좀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한국은행에서 소비자 심리지수 6월 달치를 발표했어요. 그런데 108.7로 나왔어요. 이게 100이 넘으면 굉장히 미래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2001년 6월 이후에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야, 경기 이제 진짜 좋아지겠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추세 또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심리라는 것은 경제에 있어서 심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경기가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라고 한다라면 다들 아예 좀 참지 하고 지갑을 닫는데 경기가 좋아질 거야라고 한다라면 주식 시장이 좋아지던 아니면 나의 월급이 오르던 네. 아니면 주변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면 서로 지갑을 열 것이고 그것이 또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요소이기 때문에 심리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8.7을 찍었고요. 기준점 100을 돌파를 했는데 이게 2달 만에 빠르게 돌파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축경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자산 시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부의 효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은 이제 기대를 걸고 있는 구간이다. 아하. 이것이 이제 바로 우리 경제로 전이가 되면 굉장히 좋겠죠. 하지만 그 부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갖고 있고 이러한 희망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활력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야, 이제는 다 좋은 전망밖에 없는 것 같아서 네. 기분이 좋습니다만 이렇게 다 같이 오르다 보면 혹시 또 집값도 또 갑자기 훅 뛰어 오르는 건 아닌가 걱정스럽네요. 예, 집값도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는 요소도 좀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네. 우리가 집값이 올라가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7월 달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7월 달에 우리가 이제 대출과 관련된 규제가 또 강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이전에 있었던 가수요가 있었다라고 본다라면 정말로 집값이 올라가느냐 아니면 이 가수요 때문에 올라갔었냐 여부가 7월 달에 판명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아침에 전해진 이 중동 평화 소식 때문에 경제도 아주 기분 좋게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